네, 최근 발표된 법원 행정처의 공식 통계는 우리에게 가히 공포에 가까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전체 개인 파산 신청자 중에 무려 46%가 60세 이상의 고령층이었습니다. 파산 신청서 2장 중 1장이 은퇴자의 손에서 작성되었다는 뜻이죠. 2020년도 31%였던 이 수치는 단 5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서울위생법원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 파산 비중은 무려 86.5%에 육박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왔던 세대가 정작 본인의 은퇴 시점에서는 경제적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 중 상당수가 단순한 생계비를 넘어서 퇴직금을 쏟아붓는 생계형 창업의 실패와 또 자녀 지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파산의 길로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인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한 번의 질병이나 한 번의 사업 실패는 곧바로 인생의 종착역이 되고 말죠. 오늘은 법원 행정처와 서울위생법원의 핵심 자료를 바탕으로 왜 대한민국 은퇴 세대가 이토록 잔인한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잔혹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그 대안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46%라는 수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 은퇴 세대의 경제적 기반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알 수 있죠. 2026년도 1월 25일 법원 행정처 발표에 따르면요, 지난 한 해 개인 파산 신청자 4661명 중에 60세 이상은 무려 18,700여 명에 달했습니다. 파산 신청자 2명 중 1명은 우리 곁에 평범한 이웃이자 은퇴자라는 뜻입니다. 더욱 뼈아픈 대목은 이 비중이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2020년 31%였던 고령층 파산 비중은 5년 만에 15%나 폭증하면서 매년 역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죠. 특히 70세 이상 초고령층 파산자가 사상 처음으로 5,000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은 평생을 일하고도 죽을 때까지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서글픈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이 현상의 원인을 3가지 핵심 지표로 분석을 합니다. 첫째는 다중채무의 늪입니다. 은퇴 후에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서 제2, 제3 금융권으로 이렇게 손을 뻗으면서 고금리의 덫에 걸린 채무자가 급증했죠. 실제로 고령층 파산자의 상당수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재파산율의 비극입니다. 한 번 파산 후에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는 고령층은 또다시 빚을 지게 되죠. 전체 재파산 신청자 중에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56%를 넘었다는 이런 통계는 현행 구제제도가 고령층에게는 일시적인 인공호흡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시사하죠. 셋째는 자산이 양극화입니다. 상위 10%의 고령층 자산은 늘고 있지만 하위 40%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 가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의 82%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급격한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 시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유동성 위기에 가장 먼저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현상도 심각하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서울은 상황이 훨씬 더 처참합니다. 서울위생법원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요, 파산 신청자 중에 50세 이상 비중이 무려 78.3%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국 평균인 46%를 압도하는 수치죠. 서울시 복지재단의 정밀 분석을 살펴봐도 신청자 10명 중에 8.6명이 50대 이상인 중장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서울의 중장년층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명백한 경고등이기도 하죠. 왜 유독 서울에서 중장년층 파산이 도드라지는 걸까요? 그 내면에는요, 대도시 특유의 높은 생활비용과 가족 구조의 폐체라는 이 2가지 비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째, 서울은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도시죠. 통계에 따르면요, 서울 지역 파산 신청자 중에 68%가 1인 가구입니다.
과거에는 자녀나 배우자가 경제적 방어막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홀로 높은 주거비와 물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죠. 둘째는요, 부동산 자산의 역설입니다. 서울에 집 한 채는 있지만 당장 쓸 현금이 없는 하우스푸어. 은퇴자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속도가 지방보다 훨씬 빠르죠. 자산의 82.2%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 보니까 급작스러운 의료비나 채무상환 압박이 들어올 때 집을 팔지 않고는 버틸 재간이 없는 거죠. 결국 서울의 중장년층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자산이 현금 흐름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도시의 높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은퇴 시점이 축복이 아닌 평생 쌓아온 성벽이 허물어지는 잔혹한 순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노후 파산의 다양한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결국 이 4가지의 거대한 덫으로 요약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신지 냉정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큰 원인은요, 역시 생존의 문제입니다. 전체 파산의 74.5%가 생활비 부족 때문이었죠. 정년퇴직으로 수도꼭지는 잠겼는데 고물가와 고비용의 대도시 생활비라는 독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이를 메우려고 카드 돌려막기 같은 다중채무의 늪에 빠지는 것이 파산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리한 투자와 지원입니다. 퇴직금을 몰빵한 황혼 창업의 실패율은 80%를 상회하죠. 여기에 내 노후보다 자녀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결혼과 학자금에 올인하는 자녀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부모의 노후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던 선택이 오히려 파산이라는 짐을 지게 만든 것이죠. 세 번째는 신체적, 사회적 고립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곧 돈이 되죠. 의료비 비중이 43%에 달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중병이나 황혼 이혼으로 인한 가계 해체는 개인을 방어막 없는 빈곤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이때를 노리는 금융 사기 역시 고령층의 마지막 자존감을 앗아가는 무서운 적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은 한국인 특유의 부동산 몰빵 구조입니다. 대한민국 은퇴 세대의 자산 82%가 부동산에 묶여 있죠. 집값은 올랐을지 몰라도 당장 약값, 밥값으로 쓸 현금이 없는 이런 에셋 리치, 캐시푸어 역설이 되는 것이죠. 유동성이 막힌 자산은 위기 상황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종이 호랑이일 뿐입니다. 결국 이번 통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은퇴 후에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은 모래성일 뿐이라는 것이죠.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차가운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나의 자산 구조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김 작가의 지식 한 줌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